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대견에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네,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이고 저번 주에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레포트는 아직 덜 썼긴 한데요, 중간고사는 끝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행복해요. 지금 기분은 행복한데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못 갔어요.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해요. 지금 LG랑 한화가 지금 잠실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거 찍으러 오는 길에 2호선을 타고 와야 돼요. 2호선을 타고 오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주황색 옷이랑 그 LG 유광 잠바 아시나요? 검은색 빨간색 있는 거 그거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뭔 날인가 했는데 오늘 한국 시리즈 하더라고요. 이게 내 잔치가 아니니까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어.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진짜 너무 찍기 싫어가지고 국어사 먼저 찍을까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통사론입니다. 통사론 생각보다 양은 적어요. 제가 예문을 많이 넣어갖고 이게 좀 두꺼워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양은 적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예문을 많이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크게 여러분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문법 요소 세 꼭지로 나눠 볼 거고요. 작년에 제가 분량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4회분을 찍은 기억이 있어요. 올해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진도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뭐 본다 했죠? 첫 번째로 일단은 문장 성분 볼 거고요. 성분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연계에서 나왔던 부분 이런 거 좀 찝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문장 성분에서는 그렇죠, 서술어의 자릿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좀 바꿔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문장 구조 보셔야죠. 문장 구조. 자, 여기서는 크게 다룰 내용은 없어요. 크게 다룰 내용은 없고 그 교과서에서는 다루는데 저 드르륵 이게 분필이 달라져서 드르륵이 안 되네요. 저 원래 잘했는데 드르륵. 아무튼 자, 문장 구조에서는 크게 볼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는 내용한데 평가원에서 자주 내는 페이크 선지 같은 거랑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명사절에 약간 추가적인 예시 같은 거 하나 조금 더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이제 문법 요소죠. 문법 요소인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제일 까다로운데 예시가 너무 많아서 예시가. 그러니까 요 예시 중심으로 보면서 요즘 수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 하나에서 따로따로 출제된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여기 조건 이렇게 주고 뭐 조건 A, 조건 B, 조건 C 해가지고 서술의 자릿수가 뭐 2개일 것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조건 중에 조건 몇 개 맞는 문제 찾아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 개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좀 제대로 내주지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됐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쌩쌩해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로는 문장 성분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 성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철수가 멋지다. 이게 서술어인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멋지다 서술어인 건. 근데 여러분 주어 뭐예요? 주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 철수. 자, 2번 철수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철수가가 주어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요거 문장 성분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은요, 어절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어절이 뭐예요? 우리 몇 어절로 쓰세요라고 하면은 네, 그 띄어쓰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거를 우리 어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절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철수가 멋지다라고 했을 때는 철수가 주어가 아니라 철수가가 주어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주성분이라는 친구 봤었고요. 그리고 부속 성분이라는 친구 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있다는 것만 알고 거의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독립성분이라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 부속 성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주성분에 뭐 있어요? 주성분은 주서, 목보, 그리고 관부, 독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거 개념 시간에 많은 질문을 주는 건데요. 자,
나는 예쁘다 라고 했을 때 너 주어 있잖아요. 서술어 있어요. 내가 주어 없는 문장, 서술어 없는 문장 못 봤어, 선생아. 근데 선생님이요, 내는 목적어랑 보어 없는 문장을 많이 봤다. 이건 우째된 일인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냐. 자, 주성분. 문장 형성에 필수적으로 참여한 성분인데 새가 난다. 이거는요, 목적어 보어가 필요하지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사고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은 서술어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술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때 나는 먹는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뭐 나는 뭐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먹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데 잘 뭔가 특정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아니다라고만 해도 이상하고요. 이렇게 목적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특정 서술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를 필수 성분, 주성분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만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에 가래가 너무 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끊었어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놈들은 얘네를 필수적으로 요구해.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어를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주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어. 자, subject라고 하면서 주인이죠. 문장에서 동작이나 과정 혹은 성질의 성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 그러니까 무엇이 해당하는 거죠. 무엇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주체. 누가 했냐라는 거 했을 때 그 메인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성 방법 크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사실 맥은 같아요. 주격조사 붙이거나 보조사 붙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는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철수 밥 먹는다. 철수 정말 멋지다라고 해도 의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자주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 조사가 생략돼도 괜찮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가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어미 생략 같은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했지만 조사 생략 같은 경우는 뭐 본받다, 본받다, 앞서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격조사 같은 것만 좀 봐주시고 싶어요.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가 깨서 알겠는데 요게 아마 뭐 수능에서 뭐 다루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라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혼자서, 둘이서 할 때 그 서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여섯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서의 꼴이잖아요. 이의 형태는 뭔지는 논란이 많아요. 이는 뭐냐라는 건 논란이 많은데 우리 표준국어 대사에 잘 찾아보시면요, 요 서가 주격조사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철수가 학교에 갔다.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이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요거는 뭐예요? 이가를 높여 부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요 에서라는 친구도 알죠? 에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집에서 밥을 먹는다처럼 원칙적으로는 부사격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하지만 우리가 에서 앞에 단체라던가 이런 게 오는 경우에는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이게 헷갈린다면요, 서술어 보시고 서술어랑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했잖아요. 누가 발표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정부가 발표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를 주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집에 갔다. 여기서 말하는 요 서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으시다. 이거는 어떤 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격조사고요. 이게 보조사예요. 근데 보면 할아버지만께서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네, 여기 좀 신기해요. 이렇게 결합의 순서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높이지 말고 낮춰보세요. 깨서 말고 있어보세요. 할아버지 가만? 안 되죠. 그 대신에 할아버지 이만 안 되고 가만 안 돼요. 할아버지 많이 할 수 있다. 이때는 또 많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내부적인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모국어 하자기 때문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볼 게 서술어겠죠. 자, 서술어는 뭐 말 그대로 진짜 서술 줄줄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사론 문제 풀 때는요, 언제나 이 친구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잘 보시는 게 통사론 문제를 잘 푸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정확하게 따지면요, 우리 주술관계라고 하죠.
얘를 정말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사피동이라던가 뭐 상대시제라던가 뭐 높임이라던가 다 요 주술관계 따질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동사 쓰는 거 있고요. 형용사 쓰는 거 있고요. 체험 플러스 이다 쓰는 거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별도로 추가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도 명사랑 유사해요. 목적 격조사 붙거나 아니면은 보조사 붙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근데 보면은 뭐 얘도 알다시피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뒤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요. 1, 2번은 뭐 우리가 통상 아는 그 예시입니다. 뭐 도둑을 잡았다, 너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예문 3번하고 예문 4번 있죠. 의미적인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얘는 학교를 간다, 얘는 뭐예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형태적으로는. 근데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한 수능에서는요, 격조사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적으로는 똑같아. 하지만 얘는 르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얘는 목적어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는 선물을 진영이를 주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둘 중 하나 솔직히 강조의 용법으로 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가 을을은 강조의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그런 쪽으로 쓰였다라고 분석한 학자도 있는데, 일단 학교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네 둘 다 목적어로 처리합니다. 얘네 둘 다 목적어로 처리하고 이거를 이른바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이중목적어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중목적어문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목적어가 여러 개 붙을 수 있고 그냥 을을 붙었으면 뭐다? 그냥 무조건 목적어다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지를 않는다처럼, 그러니까 체언 뒤에 을을이 붙었다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 뭐다? 목적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어. 자, 여러분, 보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냥 이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그냥 어떤 무슨 한이 됐던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 요 두 개만 됩니다. 되다 아니다 두 개만. 아시겠죠? 딴 나머지 다 안 돼. 그냥 무조건 되다 아니다요. 무조건 되다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복격조사 붙습니다. 복격조사. 그리고 보통 보조사랑 복격조사 같이 붙어요, 보통은.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나는 교사가 아니다, 나는 교사가 맞다. 두둥. 네. 자, 보세요. 교사가 아니다잖아요. 되다 아니다에만 국한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사가 맞다, 되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것도 당연히 보어다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뭐 남기신 교수님, 구원관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 문법상으로서는요, 되다 아니다만 보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보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는 뒤에서도 배울 거지만 네,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것도 뒤에 나올 거지만 얘 되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봅니다. 자, 4, 5번 이거 작년 6평인가요? 9평인가요? 출제 한번 됐었죠.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둘 다 어때요? 의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요, 계속 얘기했어요. 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격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얼음으로 라고 했을 때 얘는 복격조사, 얘는 부사격조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어, 얘는 부사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요거 정리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는 뭐다? 격조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문제, 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부속 성분인데요. 부속 성분. 여러분, 부속 성분이라고 해서요, 얘네가 뭐 되게 옵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옵션인데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주성분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부속 성분이지만 이나 뭐 필수적인 경우가 있음. 요 정도만 그냥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가 아는 필수적 부사어 당연히 그럴 거고요. 관용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의조명사표는 관용어.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나위 없이 좋다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용어부터는요, 여러분 계속 잘
될 수 있는 후보군, 형성법 같은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관용어는 크게 네 가지가 관용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용사, 두 번째 체언 플러스 의, 세 번째는 그냥 체언. 얘는요 사실 그냥 관용격조사 의의 생략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관용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새 옷을 샀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수식해 주잖아요. 관용사는 무조건 관용어가 됩니다. 그 다음 얘도 어때요? 풍경은 풍경인데 어떤 풍경? 그렇죠. 시골 풍경 하면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요. 근데 여러분 시골의 풍경을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약간 너무 그거 같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장 글자수 늘리려고 막 하였다. 나는 시골의 풍경을 보았다처럼 일부러 글자수 늘리는 그 감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어떻게 써요? 시골 풍경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요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아는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는 거 관용졸로서 안기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후보군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헌옷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누구 음식? 그의 음식. 자 사람은 사람인데 서울 사람 내 서울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 저 법적으로는 서울 사람이에요. 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 명의로 나온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내는 서울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말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아무튼 그리고 왜 됩니까? 또 책인데 어떤 책? 자신이 쓰던 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용절도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부사어. 자 부사어가 좀 문제가 많죠. 부사어는요 여러분 다수식이에요. 다수식이에요. 우리 부사할 때도 얘기했겠지만 다수식합니다. 자 사슴이 빨리 달려요. 근데 어떻게 빨리 달려요? 아주 빨리 달려요. 그러면은 아주는 뭘 수식할까요? 사슴이 아주 달리나요? 아니죠.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한 구조이기 때문에 부사는요 웬만한 거 싹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좋죠? 됐고 네 이렇게 일단은 부사 그리고 체언의 부사격 조사 붙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뭡니까? 그렇죠. 부사절이죠. 부사절. 이렇게 부사절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네 필수적 부사어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네 필수 요구하는 용언이 있을 때 필요한 부사어다.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요구가 되는지를 한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는 매우 착하다. 착한데 어떻게 착해요? 매우 착해요. 매우 착해.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줬어. 누구한테 줬는데? 그에게 썼죠. 에게 뭡니까? 부사격 조사죠. 대표적인. 그리고 자 꽃이 어떻게 펴요?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피었는데 요거는 문장 성분은 어떻게 분석해요? 일단 예쁘게 핀 건 맞는데 아주가 예쁘게 같이 수식해주고 있죠. 보통은 요렇게 꾸며준다고 분석합니다. 아주 예쁘게가 피었다를 꾸며주는 형태예요. 됐고 나는 그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제 필수적 부사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나는 그를 사위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빼봐요 여러분. 나는 사위로 삼았다. 누구를? 나는 그를 삼았다. 뭐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위로는 뭐겠어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되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문장 성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자, 이 친구. 나 이 친구는 해설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작년에 하다가 제가 틀렸었어요. 작년에 많이 틀렸어가지고 올해는 좀 트라우마가 생기네요. 물론 지금 해설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나름 제가 또 적중했거든요. 이때 저도 소름 돋았어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턱대고가 판단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약간 우리 귀류법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무턱대고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얘는 부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무턱대다라는 단어에서 활용된 것 같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막 용언의 활용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온 거는요. 용언의 활용형이 뭐 부사어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쓰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부사어로 쓰이려면요. 부사로 전성이 돼야 되죠.
부사로 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사형 전성어미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거 뭐 있죠? 뭐 개, 도록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고가 뭐예요? 고는 그냥 연결어미잖아요. 연결어미. 그러니까 뭐 비가 내리고 음악이 나온다. 뭐 종속적 아니 그 뭐냐 대등적 연결어미 이럴 때 쓰이는 거잖아요. 얘는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부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부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부사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용언의 활용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은 무턱대 플러스 고, 그러니까 무턱대다의 활용형으로 무턱대고를 상정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부사형 전성어미 중에 고는 없으므로 얘는 용언의 활용형으로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져주시면 했으면 됐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 갔다가 갑자기 영상 찍다 헷갈려가지고 난리 쳤었거든요. 아무튼 무턱대고는 부사고요. 여러분 무턱대다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독립선분. 독립선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격조사에 독립어 만든 거 뭐 있죠? 그렇죠. 예, 혹격조사 있어요. 혹격조사. 독립격조사라고 하지 않고 혹격조사라고 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부른말 같은 거.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사오나 이런 거. 이거. 아니면은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야 이런 거 있고 영이 야 이런 거 있겠죠. 좋습니다. 자, 메인 DC가 왔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 지금 가기 전에 저 커피 하나만 마시고 집중해서 바로 갑시다. 자, 서술의 자릿수. 첫 번째로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필수적 부사어. 특정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다. 부석 성분이지만요, 없으면 문장 성립이 불가능한 그런 부사어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사어라는 느낌이겠죠. 특징은요, 얘는요, 우리가 부사로 쓸 수 있는 거, 부사어 후보 뭐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로 부사, 두 번째로 체험 플러스 그냥 격조사라고 할게요. 부사격, 그리고 부사절 있었죠. 이 중에서 요 친구가 뭐예요? 필수적 부사어 거의 한 99%입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100%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 말고는 예시를 못 봤어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를 사위로 삼고 싶다 해서 정말 그를 사위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말은 되고 근데 얘가 없다고 해서요. 정말이 없다라고 해도 한다고 말이 막 이상해지고 괴상해지고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사위로. 근데 얘는 어때요? 사위로는 나는 정말 그를 삼고 싶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 부사고 얘는 필수적 부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예요? 체험 플러스 부사격이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이게 논란이 좀 많은데 막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진짜로 보어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학교문법이잖아요. 우린 수능 치는 거니까 그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궁금하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어교육과로 오십시오. 네, 좋아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 보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특정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란 말은 뭐겠어요? 문장 성분 3개를 요구한다는 뜻이겠죠. 그게 1, 2, 3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거. 새가 날아간다. 슝! 이러고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자리는요. 크게 뭐 있어요? 주어 플러스 목적어, 주어 플러스 보어, 주어 플러스 부사어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라고만 하면 안 되죠. 밥을이 꼭 필요하고요. 나는 되었다. 안 되죠. 난 학생이 되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인생은 구름과도 같다. 인생은 같다. 뭐랑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중에 여러분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은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얘는 되다.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외울 건 없어요. 이거는 많아가지고 많은데 일단 크게 2개만 좀 알아두세요. 닮다. 그리고 같다.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는 무조건 뭔가와 같이 씁니다. 뭔가를 둘 다 비교하는 뉘앙스죠. 그런 친구들이 보통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됩니다. 세 자리는 욕심쟁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몇 번째 말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주, 밭, 보, 삼, 여 더해서 뭐 걸 정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예요? 주는 뭐예요? 주다.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다. 자, 그 다음에 줬으니까 받았겠죠?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실물로만 주나요? 아니죠.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사위로 삼고요. 사위로 여기고요. 옷을 걸어요. 이렇게 주밥보삼여 걸 이렇게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보다를 계속 보를 계속 보내다로 알아들어요. 보내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아니에요. 보내다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맨날 그래서 항상 루틴이 뭐예요? 주밥보삼여 써놓고 다다다다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여기서 틀린 거 찾아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밥보삼여 주다 받다 보내다 여기다 걸다 내가 주다 받다 보내다 삼다 여기다 이렇게 5가지는 알아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세 자리 서술어예요.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사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어거지를 가져와요. 그냥 너 머리에 국어사전이 들어있니? 라고 하고 내는 식이라 가지고 솔직히 저도 못 풉니다. 저도 틀려요. 근데 일단 수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그래요. 사다 있죠, 사다. 사단도 세 자리 서술어거든요. 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처럼.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다 같은 경우는요. 야, 나 이거 샀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사어를 빼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대화를 전제하고 가기 때문이에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략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화잖아요. 대화라는 건요 문장에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려되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이거는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빼버려요. 말하는 것도 근육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입이. 그러니까 굉장히 빼버리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된 거예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방을 보면서 뭘 가리켜요. 그리고 이거 누가 줬어 하면은 엄마가 주셨어 라고 하면은요. 자, 엄마가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에요. 왜 계속 맨날 이거 못하나? 이거는 뭐 부사어가 나임을. 그렇죠? 엄마가 나에게 이거를 주셨어. 그러니까 부사어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어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 겁니다. 그냥 생략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할 때 찾는 건요. 누락이에요, 누락. 그냥 아예 없는 거.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 전달 장애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다 누락이에요. 자, 어떤 말이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이 정보만 갖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맥락 없이 얘네만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온리 문장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 요거 보면은 자, 여러분 꽃이 예뻐서. 자, 형용사는요 웬만하면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얘는 한 자리 서술어. 자, 그 꽃을 영희에게 주었다. 자, 주밥보삼여죠. 나는 20살이 되다. 자, 되다잖아요. 두 자리죠. 두 자리에 보호 요구하죠. 아버지는 나를 성인으로 여기신다. 주밥보삼여의 여죠. 세 자리. 자,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보니. 자, 옛날 뭐예요? 옛날 사진. 이거 관용어네요. 관용어인데 우리 관용어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니 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아무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두 자리입니다.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나는 당신과 꽤 닮았다. 아까 얘기했죠? 닮다 그리고 같다는 주어의 부사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용언이다.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도 여러분 당신과 닮았다, 당신과 꽤 닮았다나 아무런 차이가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 풀 때요, 여러분. 요 문장 성분의 개수. 자, 이거는 주어진 문장만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어진 문장만 보셔야 됩니다. 내 딴 문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치다를 보는데 내가 그치다로 새로운 예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말은요 다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마다 문장 성분이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어마다 요구하는 서술의 자릿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그치다를 보고 싶은데 다른 그치다. 자릿수가 다른 그치다의 예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에서 이리저리 가려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다. 자, 할아버지는, 자, 형님은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자, 할아버지는 계신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두 자리고 얘는 부사어를 요구하겠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좀 헷갈리죠? 얘는 헷갈리면 해요. 왜? 얘는 지금 안기 문장이니까. 어떻게?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예요?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구에 요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객선이 도착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객선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도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위치에 다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정 위치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두 자리의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나머지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할 거는 4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성이 얼음으로 되다. 성이 얼음이 되다. 성이 얼음으로 되다라고 해도 어쨌든 얘는 뭐예요? 앞에 부사어가 있으면 무조건 부사어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해 봅니다. 근데 얘는 남이 아니고 아니다죠. 얘는 이해 보가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자, 여러분들이 사설에서 보는 문제들이요, 그게 별난 거예요. 수능에서 이때까지 서술의 자릿수 문제를 냈지만요, 그렇게까지 와 이거 너무 선 넘었다 싶었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설이 오히려 좀 더 과하게 내는 거니까요, 너무 사설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수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술의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문장에서만 정리하도록 하자라는 것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문장 성분 한번 짧게 끊고요. 다음 단원 문장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슝!